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국제 뉴스 만나러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준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원래 세 분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워낙 없고 네.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깊이 오늘 두 있게. 분만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먼저 대한민국 외교 문제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우리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를 좀 짚겠습니다. 재벌 총수들과의 폭탄주 그리고 국빈 방문 앞두고 우리나라 대사를 초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요. 우리 김준영 외교원장님. 예, 그 대통령실이 술자리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술이 곁들여진 저녁 식사 자리다.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이게? 아니 근데 이거 한겨레 신문에서 네.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걸 술자 오히려 이제 자기들이 당황해가지고 네. 똑같은 소리를 한 건데요. 예, 똑같은 소리야. 근데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다 수행원 다 물렸단 말이에요. 아니 공식적으로 다 하고 늦어진 저녁이면 수행원 다 물리고 왜 자기들 것만 갑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다 불러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들키고 새 나가니까 이게 마치 늦은 때까지 늦게까지 일하고 저녁이 늦어져서 만찬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앞뒤가 안 맞고요. 이 자체가 대통령께서는 아마 이걸 벗어나실 수가 없나 봐요. 술을요? 술. 아, 너무 꼭 씁쓸합니다. 꼭 드셔야 되나 봐요. 아이고 혼자 드시지. 이 바쁜 재벌 총수들을 끌고 다니고 떡볶이 먹이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혼술에 익숙하지 않으시죠. 옛날에 어. 검사 시절부터 쭉 이렇게 같이 가서 또 폭탄주를 마는 거는 혼자는 그냥 홀짝이지만 폭탄주는 같이 마셔야 되잖아요. 아, 그것도 저는 잘 맛이 모릅니다. 맛이 다르군요. 아니 이렇게 돌리는 걸 주특기로 하거든요. 아, 그럼 맛이 달라요. 아, 본인이 말아서 네. 이렇게 돌리는 거. 돌려. 네. 그러니까 그 대구지검에 좌천가 있을 때 그 박근혜 정부 때죠. 네네. 그때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제일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네. 그 기자들이 그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유독 많았다. 술 취해가지고요? 아, 그런데 이제 한 기자의 증언은 이거예요. 주로 잔대요. 술 먹다가. 그러다 깨서 또 말아서 돌린대. 윤석열 대통령이 아, 그때 검사 시절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새벽 1시 2시 넘어간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걸 그러다가 이제 저 계속 돌리다 보면은 이제 휴대폰 어디다 놨는지 다음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네. 그런 일이 잦았다. 네. 그런데 이번에 재벌 회장들을 가서 저 삼겹살에 그 소폭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게 어느 증언에 따라서는 많게는 3시간, 적게는 2시간 이상 간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술을 곁들인 뭐 저녁 자리는 아니고, 네. 이건 거의 2차 수준이라고. 아, 음식을 그래서, 곁들인 술자리군요. 안주를 곁들인. 안주를 이게 곁들인. 안주지 삼겹살이 무슨 밥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술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재벌 회장들 오라가라 그 공식 일정도 아닌 거를 네. 비공식적으로 불러내서 먹는 건 이거 명확한 정경유착이자 이거 저 폭주입니다 이게. 네. 그 재벌 회장들을 할 얘기가 있으면 공식 만찬 행사를 하든지. 네. 그래서 이건 뭐 부산에 데리고 가, 횟집에 데리고 가, 파리에 데리고 가 해가지고 말이요. 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 재벌 회장들은 꼼짝을 못하죠. 네. 재벌도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돈 벌기 그 약점 힘들어. 잡힌 게 많은데 네. 검찰에. 아니 지금 기소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 네. 그리고 사면복권 다 해줬잖아요. 아니, 이게 조폭이지 이게 무슨 그리고 이게 비공식적인 자리라면 이게 좀 확대 해석을 하면 뇌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현안이 있잖아. 현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해 충돌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이렇게 외국 가서도 따로 챙긴 사람이라는 건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요. 적어도 거기서 폭탄주 돌린 사이다. 네. 라고 얼마든지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부적절하죠. 옛날 같으면 이런 일이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이 생각보다 별로 난리가 안 그게요. 나네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네. 이게 트럼프 시기거든요.
트럼프는 자기 나름의 윤리 기준이야 자기 나름의 정치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정치가들이 한마디 잘못한 걸로 충분히 정치적 운명이나 생명이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트럼프는 자기 기준에 해서 웬만큼은 면역성이나 방탄이 생겨가지고요. 웬만큼 사고를 치든 실언을 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진짜 우리 좋네. 대통령이 그 수준에 가고 있어요. 진짜 좋은 거라고요. 오. 와.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 뭐 산삼순백 안 먹어도 되겠네. 뭐 보니까 면역에 강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시니 그래. 그러면 우리는 그런 면역력이 없다는 얘기요? 네. 아, 우리 이건 좀 광고까지. 내가 듣기에 약간 불편해요. 불편해 진짜. 네. 근데 이제 현상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 예. 그 대사 조치가 통상적인 소통이었다. 참, 네. 이거는 이제 외교 전문가니까. 야 이거는 정말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조치가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확고한 조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를 때도 그냥 소통 차원이었으면 이 말이 나왔으면 외교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조치 아니었다 그런 게 맞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뭐냐면 소통의 일환이라 그랬어요. 네. 조치는 됐는데 그게 소통의 일환이라 그랬어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빈 방문이잖아요. 네. 첫 번째 짚어야 될 문제는 국빈 방문은 그쪽에서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최고의 예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과도했다는 거는 네. 그리고 얼마나 과도했으면 그거를 조치를 할 정도로 화가 났느냐. 부르는 쪽에서 불러놓고 저쪽에 불만이 되게 할 이 방문을 망치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절대 참을 수 없다는 거야. 절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뭐 보면은 엘리베이터 면접까지 내놔라 예, 그랬잖아요. 요구했다는 거야. 제가 이걸 보면서 신세계가 생각이 났어요. 그 들어와. 아니 그걸 너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혹시 잘못될 무슨 수 일이 있으니까. 날까봐 할 정도로 생각이 난 건데요. 그다음에 그 호의를 베풀어서 클린룸에 가게 했는데 거기에 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적정 인원 이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네. 이 네덜란드 정부가 당황을 했고요. 예, 그리고 요구 채널이 너무 많았다는 거고. 그렇죠. 예. 저는 이게 또 뭐 하고 생각이 났냐면 블랙핑크 사건이 생각이 블랙핑크. 납니다. 네. 사실 이 블랙핑크가 그 영비관에서 블랙핑크가 공연을 할 만한 자리가 없거든요. 미국의 블레어 하우스에. 네. 그건 뭐냐하면 이거는 사실 대통령실이나 외교 쪽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제안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모르게 사이드로 들어왔고 네. 뭐 의심 가는 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을 외교부가 미적거린 거는 장소를 다 알잖아요 전문가들은 거기에서 그 공식적인 이 댄스 아이돌 가수가 할 만한 공연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적거린 건데 네. 그것이 이제 계속 진행 안 된다고 밀어붙였던 거고 그것 때문에 비서관과 실질적으로는 안보실장까지 다시 다 관두게 된 네, 원인이었단 비서관 말이에요. 둘, 김일범 의전 비서관, 그다음에 외교 비서관, 안보실장 셋이 날라갔어요. 안보실장. 셋이. 네, 다 날라갔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과 또 연결이 된 좀 거죠. 엉망이네요. 그러니까 외교 어떤 프로토콜은 다 깨졌다 이렇게 보면 아니 되겠군요. 그런데 그 저기 외교부에 의정관이 있고 대통령실에 의전 비서관이 있어서 둘 다 외교부 출신이 맡으면서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로 의전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이제 그때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합동 공연 무산으로 잘려.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김건희 여사 쪽에 새로운 의전 비서관이 와. 예, 김승희 의전 네, 비서관이죠. 그분도 예, 날라갔습니다. 그분은 날라갔습니다. 학폭으로 자녀 학폭으로 네. 날라가 네.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세 번째 의전 비서관이 온 건데 이제는 옛날과 같은 전문가가 아니고 외교부 출신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새로운 시스템 만들다 다 끝난 거예요. 아. 하다 나가고 하다 말고 나가고 이렇게 하다 말고 나가고 하는데 언제 시스템이 갖춰 있는 시스템도 망가졌죠.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엉망이다. 나오는 거야 지금. 네. 갈수록 저 성숙되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외교관들이 그렇게 많고 수십 년 외교의 노하우와 의전 같은 것은 외교부의 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왜 이런 실수를 할까 네. 묻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데 네. 이 날리면 사건 때부터 블랙핑크까지 지금의 네덜란드 이것까지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를 추측해 보면 처음에는 얘기를 해요 관료들이. 처음에 예를 들자면 날리면 얘기했을 때 그 다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정상적인 정상회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네. 하죠. 네. 그러면 그게 안 듣는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리고 묵살을 하거나 오히려 치고 나가면 그다음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 지금 상태는 외교 전문가들이 의전에 대해서 얘기 안 얘기를 하는 안 해. 상태다. 아니 그 지금 해외 워낙 많이 나가시니까 네. 그 영상을 보면 의전 관련해서 굉장히 자잘한 실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무조건 다 맞춘다는 거 다 아닙니까? 맞추는 그죠? 건데 근데 지금은 아예 얘기도 안 하고 맞추지도 그렇죠. 않는다는 거죠. 해서 안 통한다는 걸 이 사람들은 이제 아니까? 본능적으로 아니, 아니까 어느 순간 하지 여기서 않습니다. 이게 국정 전반으로 확대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재벌 총수들 앉혀서 폭탄 좀 막 돌리고 있었어. 네. 근데 재벌 회장들 머릿속에는 부산 엑스포가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어렵다, 힘들다. 기업 정보는 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감히 어떤 말을 재벌 못해. 총수가 이거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너무 지금 이렇게 세레머니 축복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아. 이 말을 못해. 와, 네. 그 정도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아부와 아첨은 거의 예술의 경지에 올라 있었어. 대통령이 9월 유엔 총회 그 저기 저 가가지고 36개국 정상회담 하고 나니까 딱 언론 간담회 열어서 박진 장관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로 판이 바뀌고 있다. 속속 한국 지지로 돌아서고 있다. 아. 이거는 거의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아첨이거든. 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대통령의 이 자아도취의 그 멘탈에 제동을 못 걸어. 못 가니까 대통령 밑에는 자존감 없는 참모들만 있게 돼 있고 눈치만 보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이제 불가능해져요. 네. 그게 강서보궐 선거에도 나왔고 부산 엑스포에도 나왔고 네. 의전에서 다 나오고. 다 나오는 네. 거야. 그 영국 여왕 저 조문 갔을 때도 현지에선 분단이 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저기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걸음걸이까지 계산해서 아. 이 조문 순서까지 다 연구해놨어. 안 갔잖아. 근데 가가지고 엎어버렸죠. 엎어버렸지. 자기 마음이야 그냥. 아.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은 외교부 지금 실제로 외교부의 베테랑 과거에 이제 고위직을 지냈던 사람한테 들은 말이 뭐냐하면 외교부는 자신 있다. 뭐냐 정치 특히 지도자로 된 대통령이 된 사람을 사로잡을 자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가 대통령 된 것을 가장 잘 느낄 때가 해외 순방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 비행기 타는 약 12시간에서 미국 제일 먼저 네. 가니까 12시간에 14시간 동안에 구워 삶을 수 있고 아. 이 의전을 최고로 해주면 자기가 비로소 대통령이 됐다는 가장 그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이 그거래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의전에 익숙하지 않은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됐을 네. 때는 의전은 확실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보니까. 어. 그런데 그걸 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에 만족함을 넘어가지고 네. 지금 말씀하신 자꾸 선을 넘는 거예요. 아. 날리면 사건이야, 블랙핑크 사건이야, 지금 이런 것처럼. 아. 아니 네. 코인 노래방을 갔는데 한 두세 곡만 부르면 돼. 그럼 전부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나. 네. 근데 이게 5곡, 6곡 이제 혼자 마이크 잡고 안 놓는 거야 이제 좋으니까. 아.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생각과는 다르구나. 네. 이걸 깨닫고 보게 되는 거죠. 아. 세 가지를 마이크를 안 놓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네덜란드에 방문에 성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성과로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가 이 그 석박사 고급 인력을 해서 이제 아카데미 설립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번에 네덜란드 갔다 와서 예, 첨단 네.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이라고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성하고 R&D 센터. 네, 협력. R&D 센터. 네. 세 번째는 하이닉스하고 SK 하이닉스 수소 재생이에요. 자, 2번, 3번은 이미 지난 여름부터 기업별로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그거 숟가락 얹은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 예. 그 대통령실에서 네. 그거랑 다른 R&D 센터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생기는 겁니까? 뭐 나중에 그런 한번 것 보시죠.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걸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예. 첫 번째 좀 문제가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석박사 고급 인력 포함해서 500명을 양성하겠다는데 그리고 벌써 프로그램이 나오고 내년 2월부터 실행이 되는데요.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간이요? 일주일요. 뭐가 일주일? 그래? 일주일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요. 일주일 그냥 동안. 견학이에요 이거. 뭐야? 견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 아. 견학인데 그 마치 500명을 생성해내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조한 그래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급조네. 급조해가지고 현장에서 쥐어 짜낸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네. 아니 이거는 물건 팔면 아. 워낙에 복잡한 장비니까 장비 사용법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니 또 물건 안 사도 슈퍼 같은 데 가면 조금 요만치 맛보게 해주잖아. 그 정도 얻어온 거라고.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아그 냉동만도 이래 잘라준다고. 아, 시식 알겠습니다. 코너. 네. 고기도 구워서 잘라주고. 자, 뭐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국내 외교 파트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봤고요. 네. 그리고 또 국제 사회도 저희가 또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요거 잠깐 네.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선 말해요. 네, 이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사회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어쩌면 이렇게 저기 완전히 그냥 똥꼬집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 네타냐후가 왜요? 자 휴전 결의안이 2번 나왔습니다. 10월에 그다음에 12월에 저기 압도적 국제사회 지지로 여론이 형성됐어요. 싸우지 말고 휴전해라. 휴전해라. 차라리 인질 협상해라. 네. 그런데 자 개무시하고 저기 이번에 휴전 잠깐의 휴전이 끝난 뒤에 저기 휴전은 없다. 이게 네타냐후 입장이고 극기야 가자지구 남부의 나세르 병원을 폭격해가지고 14살짜리 소녀가 앉은 자리에서 폭탄을 맞아 죽었습니다. 100명이 죽었어요. 네.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국제사회가 다 지지하는 건 뭡니까? 저기 두 개의 국가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이스라엘 국가.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거는 이건 이견이 없었어. 네. 근데 네타냐후 이거 거부했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하는 일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가자 지구에 장기 주둔하겠다. 이게 전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을 꺼낸 거예요. 아. 이건 우선 불가능한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장기간 통치하겠다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러면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어 앞으로도. 네.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 아니 국제사회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다. 골라서 이래가지고 인도적 위기에다 급기야는 자기들이 만든 교정 규칙을 위반해서 인질 3명을 자기네 인질을 저 네. 이스라엘 국민을 이스라엘 국적의 인질을 네. 이스라엘 군이 5인 사격해서 3명을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5인 사격입니까? 그러면 인질이 아니라고 설령해도 우통을 다 벗고 이 저기 자살 폭탄 아니다. 네. 그다음에 저기 백기를 이 내의를 벗어서 네.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 구해줘 SOS 그것도 히브리어로 다 했는데 그러면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팔레스타인의 저 하마스의 위장 작전이라 한들 발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5인 사살이라는 표현도 안 맞는 안 표현이네. 이게 어떻게 5인 사격이냐고. 아. 이게 어떻게 자기네 교정 규칙을 깡그리 무시한 증오 범죄입니다. 증오 범죄.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다 그리고 한 그냥 사람 죽여버려 이거. 부상했고 숨었다가 좀 맞아요. 잔잔한 다음에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또 쏴줘. 네. 또 쏴서. 아 5인 그래가지고 사살이 아니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금 어저께도 수천 명이 지금 네타냐후 반대 시위를 했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출구는 뭐냐면 더 극단적으로 싸우겠다요. 네? 아니 이런 어떤 게 이게 불량 국가고 깡패 국가지 그래. 전 세계에 이런 불량 국가 본 적 있어요? 이제는 여론이 굉장히 이게 안 지금? 좋게 돌아가겠군요. 지금까지는 서로 한 현상을 가지고 하마스 쪽이다 이스라엘 쪽이 반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인정을 하고 한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렇죠. 어찌 뭐 5인이든 뭐든 인정을 한 네. 사실이면 사실에 대한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고 아. 지금 미국 여론도 엄청 안 좋거든요.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엔 지난번에 우리가 성 교수님 나왔을 때도 성일정 교수님 나왔을 때도 얘기했는데 어쩌면 이게 아주 극단으로 치달아서 극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이 방어적 자세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극적 타결도 휴전 협상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출구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마스가 거의 괴멸 직전까지 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괴멸이 안 되는 상황이라도 저는 이게 워낙 이렇게 나빠지면 네타냐후도 별 수 없을 것이다. 그게 뭐 당장은 아니라도 수개월 내에 해결될 수도 있다. 저는 또 그렇게 네. 아니 오늘 또 성일정 교수님 없으면 이 자리가 좀 이상하네. 아 여기 평화를 주장하네. 아. 사망자가 2만 명입니다. 2만 아이고, 명. 아이고. 그 사이에 여기 한쪽은 이제 끝이 보인다고 이제 저 가자지구 작전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도 외신 보도예요. 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노르웨이 유조선을 공격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에 탔어. 지금 미국이 군함을 급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저기 후티 반군의 공격 목적은 가자 지구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사람 죽이지 말라.
이걸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미사일과 드론으로 유조선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얽혀 있고 전반적으로 하는데 하나의 분쟁이 옆에 분쟁을 부르고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저기 네. 뭐냐 네타냐후가 저게 제정신으로 하는 아. 얘기입니까 저게? 자, 이거 하나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뭐죠? 원장님이 네. 이 성일종 교수라고 했는데 성일종은 우리 바다 지키기 국민의힘 맞아. 큰일 날 뻔했네. 우린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염수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정말 죄송합니다. 중동통은 성일광 교수님. 아니 아까부터 씩씩 웃어 왜 웃나? 내가 뭐 말을 우습게 아니, 아니.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 이 죄송합니다. 얘기였구만. 죄송합니다. 네, 그 사실관계가 성일관 또- 교수님 팬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성일광 교수님입니다. 이거 대상이 안 되는 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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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네타냐후는 국제적인 입지도 안 좋고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화가 나 있기 때문에 피스 평화 무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때 좀한 이때 고개 들고 가셔야지. 아, 예, 예. 자신감 있게. 예. 예, 반은 그런 희망적 가능성이 사고고 아, 반은 자, 이제 여기만 오면 예상이고. 희망적 내가 오늘 예. 그렇긴 그러니까 한데 이건 아니 저는 그렇게 평화를 봅니다. 희망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2, 3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다. 네, 빨리 알겠습니다. 끝나면 그것도 좋겠어요. 너무 길어. 아, 네. 그것도 길어 맞아. 길죠. 아, 길게. 그것도 예. 너무 길어. 자, 뭐 이제 마무리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미국 대선 앞두고 네. 트럼프 지지세가 바이든을 압도해요? 압도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 정도는 정확하게 아니고. 얘기하면 이게 좀 아직 박빙이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이든이 박빙이라도 바이든이 앞지른 게 거의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 바이든이 앞지르는 앞지르는 거는 거는 나오지 거의 않아. 나오잖아요. 한 아. 3-4% 3에서 5% 사이인데 전부 다 거의 다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아, 트럼프는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까? 조금 1-2%씩 벌어지고 있어요. 아, 그 이민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트럼프가 또 쏟아내고 있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우 큰일 났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 그리고 그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렇게 얘기해 왔고 아. 지금까지 얘기해 왔고 이거는 의도적 발언이에요. 아, 왜냐하면 자기 지지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시원하구나 아. 그런 말 들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35%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도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정도라도 투표장에 다 끌어오면 이길 수 있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는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발언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 국면을 바꾸거나 그렇지 아, 않아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뭐 대단한 뉴스도 아니고. 네.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탄핵 소추가 이제 하원에서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들 헌터 문제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이제 보통 그 미국에서는 탄핵 발의를 해가지고 그 하원에서 하고요. 네. 마지막 이제 유죄 판결이 나는 건 이제 상원. 네. 그래서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아, 우리로 보면 헌재군요. 그렇죠. 상원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통과를 했어요. 이게 221대 210인데요. 그게 거의 지금 완전 거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분포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뭐 이게 상원으로 가가지고 소추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아. 그러나 이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어. 네 번째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게 뭐 탄핵으로까지는 가지 가지 않더라도 않겠지만 정치적인 이제 타격은 좀 입을 정치적 것이다. 타격을 주는 그럼 거죠. 또 다시 트럼프는 더 부상할 가능성. 네. 어. 그 옛날 클린턴의 르윈스키 스캔들하고 비슷한 양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앤드류 잭슨, 그다음에 클린턴, 그다음에 트럼프, 그다음 바이든까지 네 번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트럼프 될 가능성을 이제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트럼프 체제를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예, 이거는 이제 가정이지만은 트럼프가 됐을 때 다 때려 엎을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또 이제 주한미군 철수나 뭐 이런 얘기들 나올 수가 있고 아. 또 북한에 대해서 가장 전향적인 또 태도가 완전히 태도가 막 예상이 되거든요.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김정은한테 지금도 추파를 던지고 있잖아요. 음. 그런 면에서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전제로 삼아왔던 기본 전제들이 다 무너져요 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사실 반은 무너졌어요 벌써. 아, 그래요?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무너진 거나 다름없어요. 아. 무역 협정 체결 못했잖아요. 예, 그걸 제일 한미 동맹 성과라 그랬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이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네, 다 무너지겠네요. 다 무너질 수 있다. 기시다도 네. 바뀌는 건 아니겠죠. 기시다 바뀌죠. 바뀌어요? 아니 그뭐 어떻게 해요? 제일 친한 아니 바이든이랑 기시다 다 바뀌면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겠어? 여기지 뭐. 아니 그 두 사람한테는 이제 다 쏟아줘가지고 더 이상 줄 거 없거든. 그럼 새로운 손님 아니, 오면 새로운 손님 또 줘야 그러니까 되는데. 지금 난 제일 언론의 보도 중에 황당한 게 나 지금 진짜. 한미일 간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거든요. 네. 뭐 그래가지고 뭐 서로 주고받는 체제가 오늘부터 가동되고 있다 그러는데 뭐가 공유입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그렇지. 거지. 이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가 이거는 강조했잖아. 군사 원조입니다. 군사 원조. 군사 우리가 뭔 원조다. 쓸만한 걸 받아. 그렇지. 다 퍼주는 건데. 어. 몇백억 맞아. 달러를. 이거는 뭐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는 수도 없이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어. 얘기죠. 속 터져 죽겠어 나도. 뭐가 공조야? 공조는 퍼주는 거지. 트럼프가 되면 지금 5대 기업 우리 같이 폭탄주 마신 5분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133조거든요. 투자 약속이 133조고 네. 지금까지 집행된 게 73조입니다. 반쯤 집행됐어요. 네. 벌써. 예. 그럼 공장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거대한 지금 한국 공장을 짓고 있는 공사판이 되고 정도로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7,500불 보조금을 못 받아가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미국이 빨리 져라. 빨리 지면 우리가 보조금 줄게 약속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면 그 약속 다 파기되는. 파기되면 우리가 지금 지어놓고 보조금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에이. 그럼 깡통 되는 거예요? 아, 지금도 못 받는 것도 문제죠. 뭐 지을 때까지라도 받아야 돼. 확보도 못했을 뿐 아니라 네. 그렇게 준다고 공장 짓고 나면 준다고 얘기했던 게 그게 한 내년쯤이거든요. 근데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니 트럼프는 100%안 줘요. 네, 안 줍니다. 지금 트럼프는 아니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는 내가 바로 어. 당선되는 날 날려버리겠어요. 아 너무 화난다. 아니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폭탄주 먹던 재벌 회장들이 앞에서는 주시는 술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지만 네. 속으로는 말이야 대통령이 지금 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끌고 다니면서 지금 기술과 시장 다 거덜나게 생겼는데 속으로는 불편할 거예요. 속으로는. 아. 작년에 그 저 바이든 그 만나러 갈 때 기업인들 다 데리고 투자 약속 다 해줬는데 대통령 앞에서 다 사인해주고 왔는데 와 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심각하다. 어. 알겠습니다. 그 북한 미사일 정보 네. 우리는 주고 우린 받을 거 없다 일본한테 이거 옛날부터 이거 저희에게 강조한 틀린 부분 정보만 아닙니까? 와. 틀린 정보만 오고. 이미 분석이 끝났는데 지들 레이더에 이래 떴다고 보면 쓸모가 없어. 어. 저기 한 번은요 정보 교류를 해서 우리도 좀 달라 그랬대. 이건 문재인 정부 때 썼던 일인데 뭘 갖고 왔느냐? 구글 지도에 빨간 점 찍은 거 한 장 갖고 왔더래. 여기 떨어졌다고. 떨어졌다고. 그걸 우리가 알아서 뭐해? 그리고 뭔 군사 지도도 아니고 구글 지도더래. 구글 지도. 아 내가 그래서 거기에 빨간 점 하나 찍어 왔더래. 아니 네. 우리 의원님한테 내가 이걸 계속 배웠잖아. 네. 그래서 더 라이브 옛날 참 좋은 시절이었지. 네. 더 라이브 할 때 어. 지금 해병대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모 차관이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 나와 가지고 그 얘기를 같이 했어요, 저랑. 북한 미사일 정보 일본으로부터 우리도 받을 게 있다는 거야, 그분이. 그래서 진짜. 아니 떨어진 다음에 떨어지는 정보를 우리가 알면 뭐 하냐라고 제가 물었죠. 쑥 들어갔죠. 네. 그랬더니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네. 떨어지는 것 같이 하면서 다시 올라서 역추적한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나는 뭔 이걸 말이야? 모르잖아. 처음 그게 들었잖아. 바로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에요. 있네. 있어. 얘는 한 번 올렸다가 풀업 기동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네. 게다가 내려 꽂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표적에 거의 다 가서 네. 표적이 여기면 거의 다 와가지고 쑥쑥 꽂혀 내려 꽂히는 거의 다 거예요. 와서. 거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만. 그러니까 요 구간에 관한 정보라. 의미 없네. 요 구간에 관한 정보. 의미 없다고. 그러면 그게 일본에 가서 그 지랄 한다. 그 미사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건 우리 관심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땅에서 그런다. 네. 그건 일본은 못 잡는 정보란 말이에요. 못 잡지 일본은. 그러면은 여기서 저기 뭐냐 우리가 가까이에서 관측한 그 정보가 핵심이지. 저기 일본의 뭐 저기 그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들이 지랄하는 걸 우리가 그걸 왜 그게 왜 결정? 아니 그래. 기술적인 걸 몰라도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고 일본은 옆이고 미국 아주 멀리 있잖아. 이것만 생각해도 누가 네. 손해 보느냐인데 우리가 네. 왜 그거를 우리가 제공을 합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